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마나한 사과와 하나마나한 현안 보고를 했지요. 이러한 이상민 행태에 행안위 위원인 용해인 의원은 강력 항의하며 퇴장해버렸지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수고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이어 용해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이 없는 일방적인 정부 보고만 진행된 행정안전부위원회 전체 회의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가만히 추모만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국회를 들러리 세우는 일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들러리서면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어서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 보여주기쇼 정쟁 프레임 씌우기에 들러리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용해은 의원이 항의하며 퇴장할 때 비슷한 시각 국회 다른 곳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과 같이 포효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민 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 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해라는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 유지는 경찰의 가장 1차적 책임입니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경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 억울한 참사 피해자 희생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 수습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으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이재명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든 사안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거지요.
이미 추모의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움직이며 파악하고 간파해온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촛불 행동에 김민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애도를 내세워 윽박지르고 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 겪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애도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조문만 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로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도의 관제하로 국가가 애도를 독점 아래 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막는 일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정되었던 일상도 모두 멈추고 입 다물고 슬퍼만 하라는 것입니다. 애도의 방식도 자신들이 정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야만적인 권력입니다. 애도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그러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입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회피와 명을 달리한 분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무도함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 정부로서 참사 직후 사죄와 함께 책임져야 할 자를 즉각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태도로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죄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집회로 인한 경찰력 분산 배치로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망발맞이했습니다. 소요라는 말까지 동원 무슨 큰 사회적 혼란이 있어 그걸 막느라 일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현장에 가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범죄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지 하고 아무런 비통함 없이 흩어진 희생자들의 유물을 그대로 밟고 갔습니다. 연출이 뻔해 보이는 끔찍한 설정 사진은 물론이요, 그 태도와 언사는 모두의 공분을 샀습니다. 참사와 희생자에 대한 호명도 사고와 사망자로 일괄 지침을 내려 대참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책임 흐리기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지금은 조문의 시간이지 책임 추궁할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 책임을 묻는 일을 조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난데없는 현장 수사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뒤쫓는 행태는 그야말로 이 참사의 구조적 대비책이 부재를 덮는 진실 가리기 책동일 뿐입니다. 모든 일상을 정지시키고 국가주도의 애도로 전국을 틀어쥐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애도의 진정한 뜻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애도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일상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참극에 대한 애도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어야 했는지 묻고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걸 막으려 드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들 사이에서 애도의 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 원한을 위로하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애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 스스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전 이번 참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전 이태원 축제에서 사용된 지침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특히 이전 이태원 축제에 비해 확연히 적은 경찰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지침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 투입 경찰력을 줄였다면 이전에 좁은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통제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침이 바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시위 때문에 투입 인원이 줄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지요. 2021년 기준 서울의 경찰 숫자는 3만 명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예년 수준으로 이태원 통제할 경찰 몇백 명을 못 빼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태원 축제 피크 시간과 시위 시간이 겹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광화문 시위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내용은 대충 확인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분명히 예년보다 훨씬 못한 방법으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올해에는 지침이 바뀌었을까요? 이건 정말 저도 하기 싫은 상상입니다만 만에 하나 단지 박원순 지우기를 하려고 박 시장이 만든 안전지침을 폐기한 것이라면 그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 진짜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최악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이며 그 등 뒤에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